엄마 이 집 어때?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면 돼. 아이고, 우리 딸 엄마한테 효도하네. 그런데 너네 시엄마가 알면 난리치는 거 아니니? 말 안 하면 모르지. 평생 같이 살 뻔했는데 이제라도 도망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니, 처음부터 집 사줬으면 내가 그 고생 안 해도 됐잖아? 그 집에서 나오려고 오빠랑 얼마나 앓는 소리를 했는지 몰라. 아유, 네 시엄마가 꽁쳐둔 돈이 있긴 했는 모양이다. 집도 깔끔하고 위치도 좋고 우리 딸이 최고다, 최고.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맞벌이 한다고 하니 하나뿐인 우리 아들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말입니다. 출퇴근이 힘들어 나랑 같이 못 살겠다 분가하고 내 아들 잘 살라고 장만해준 집에서 원치 않는 사람이 동거중인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내 돈만 노린 거라 생각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안녕하세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요. 며느리의 뒷꿍꿍이에 속은 시어머니가 집장만의 아들 내외 분가시켜주니 그 집에 사돈이 들어앉은 이야기. 그리고 아들 앞에서 벌이는 사돈의 충격적인 행실까지.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처럼 가슴에 스며드는 사연. 지금 당신의 속풀이 극장 시작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땐 착각 속에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낌새가 보여도 설마 내 새끼가 그럴까 싶어 눈을 감습니다. 저는 그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62살.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지난 세월 동안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승우 제 아들입니다. 제가 숨 쉬는 이유였고 살아야 할 핑계였습니다. 처음 지연이를 데려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작은 키에 똑 부러진 말투, 얌전한 듯 하면서도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승우가 좋다니까 나는 믿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혼하고 셋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조심 하더군요. 지연이란 애. 입에 발린 말로 저를 지켜세웠습니다. 어머님 반찬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참 든든해요. 하지만 그런 인사도 서너 달을 못 넘기더군요. 시간이 갈수록 지연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오면 한숨부터 쉬고 식탁에 앉으면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승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뭐든 저한테 물어보던 아이가 며느리 눈치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참자, 참자. 내 새끼 인생 망칠 수는 없지. 그러던 어느 날, 승우가 퇴근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분가하면 안 될까? 왜 그러니? 회사까지 너무 멀어. 매일 왕복 3시간씩 걸리니까 힘들어. 그 옆에서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불쌍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어머님. 몸이 점점 버티질 못해서요. 그 순간 지연이 저를 보는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도 속으로는 이제 슬슬 빠져나올 때가 됐다는 계산이 훤히 보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전기장판 위에서 뒹굴며 은행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적금 깨고 조금 모아놓은 비상금까지 긁어 모으면 작은 아파트 하나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고생하면 되지 뭐. 아이들 고생하는 꼴은 못 보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을 몇 바퀴 돌고 형편에 맞는 아파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작지만 새로 지은 단지. 교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을 딱 박았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명의는 확실히 내 이름으로. 이사하는 날 승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평생 갚을게. 엄마, 진짜 고마워. 지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희 진짜 잘 살게요.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잘 살면 됐다. 내가 바라는 거 그거 하나야.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언제나 그렇듯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연락이 오더군요. 엄마, 주말에 밥 먹을까? 어머님 세탁세제 떨어졌죠? 배송시킬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해도 바쁘다며 끊기 일쑤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걸었더니 승우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힘들어. 프로젝트 마감이라. 며느리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바쁘겠지. 그럴 수 있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지인을 만났습니다. 어머, 자기야. 요새 아드님 댁이 북적북적 하던데? 뭐? 아니, 저번에 시장 갔더니 아드님이 장모님 모시고 장 보더라고. 장모님이라니? 좀 다치셨대나 뭐래나. 당분간 같이 지내신다던데? 그 말에 내 손에 들고 있던 파 한 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치셔서 같이? 에이 뭐. 요즘 세상에 장모님 모시는 거 흔한 일 아니겠어?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승우가 장모님이 다쳤다고 지나가듯 말한 게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땐 가벼운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거기까지였나? 설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내 새끼를 믿어야 할지 내 촉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끝내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내 눈으로 내 귀로 사실을 확인하자. 며칠을 뒤척였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나뿐인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답 없는 물음만 밤새도록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나는 움직였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승우와 며느리가 사는 집. 나는 아무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아들이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맞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열어. 승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길을 비켰습니다. 나는 말없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연락했으면 피했겠지. 나의 차가운 한마디에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승우야, 지연아. 솔직히 말해라. 둘은 눈을 피했습니다. 너희 집에 누가 같이 살고 있니? 승우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야. 장모님이 다치셔서 당분간 같이 지내고 있어. 며느리가 얼른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친정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다치신 거야 이해한다. 그런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고. 아들이 난감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괜히 스트레스 줄까봐. 걱정 안 시키려고. 몰래 숨겼어? 아들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장모님 다치셨잖아. 잠깐만 계시는 거야. 잠깐이고 자시고 간에 나한테 말을 해야지. 나는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곧 나가실 거예요. 몸만 조금 더 좋아지시면. 너네 출퇴근이 힘들어서 나랑 못 살고 분가하겠다더니 사돈이랑 지내려고 분가한다고 한 거였니?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자 아들 승우가 잽싸게 말을 가로막네요. 엄마, 믿어줘.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 누구 이름으로 돼 있지? 승우가 잠시 입을 다물더니 툭 내뱉었습니다. 누구긴 엄마 이름이지. 그래, 내 집이야. 내 피땀 흘려 산 집이라고. 알아, 누가 몰라. 근데 엄마, 그거 너무 생색내는 거 아냐? 승우는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생색? 나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생색내려고 내 등골 휘어지게 널 키웠냐? 내가 그 고생해서 집 마련해 준 걸 생색으로 몰아. 승우는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거야. 내가 해줬다. 내가 고생했다. 지긋지긋해. 며느리가 당황해 승우를 말리려 했지만 승우는 이미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사정이 있잖아. 엄마처럼 쉬운 인생 산 줄 알아? 쉬운 인생? 나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나 쉬운 인생 살았다. 네 아빠랑 갈라서고 밤새 일해도 손에 남는 거 하나 없던 그 세월 네가 보기엔 쉬워 보였나 보지. 승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오늘로 끝이다. 승우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가 끝이야? 지금 이 집 너희 못 쓴다. 당장 비워라. 며느리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친정 엄마 몸도 아직 안 좋고.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요. 승우도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진짜 잘할게. 딱 한 번만 더 봐줘. 나는 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또 속을까? 또 믿을까? 마음 한구석이 울컥하고 끌어올랐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번은 믿고 싶었습니다. 좋다. 이번 한 번만.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님 감사해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또 바보짓 하는 걸까? 그래도 믿어보자. 나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한동안 승우와 지연은 정말 착실하게 굴었습니다. 매주 전화하고 반찬 챙기고 나 없는 사이에 집까지 청소했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잘 지내시죠? 엄마, 이번 주말에 놀러 갈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몸 조심해라. 하지만 그 행복과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들렀을 때 또 지인을 만났습니다. 자기야. 아들집 사람이 늘었더라. 뭐라고? 그 댁 장모만 계신 거 아니던데. 장인어른인가? 남자분도 같이 다니던데. 자기 사돈댁 따로 지낸다 하지 않았어? 딸 보러 오셨나 그럼? 남자. 응, 한 중년 남자분. 자기 아들 며느리랑 장보고 그러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자. 누구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또 뭘 숨긴 거야? 그날 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승우 얼굴이 떠오르고 지연이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며칠을 참고, 며칠을 속으로 울었습니다. 설마 하던 마음은 이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인지 나는 더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직접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구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억측으로 마음을 다치는 것도 아니고, 내 두 눈으로 확인하자고. 그날, 나는 조심히 승훈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멀리서, 차 안에 숨어서, 아파트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땀이 맺히고, 가슴은 쿵쾅거리며 뛰었습니다. 제발, 내가 잘못 들었기를. 오후 5시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문 앞에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낯선 남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남자는 며느리 옆에 서서 아들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에는 어색함도 불편함도 단 한 점 없었습니다. 가족 같았습니다. 나는 뒷목을 짚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야? 결혼식장에서 본 그분이 아닌데. 승우는 웃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남자의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동네 지인을 통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언니 친구가 전해주던데. 승우가 사돈 부부댁이랑 산다면서요? 사돈 부부? 예, 시장에서도 같이 장 보시는 거 봤다네요. 그 말에 나는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지연이네 집은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부부라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지인을 통해 더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말 중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분. 언니 며느리, 친정 엄마, 그러니까 사돈의 새 남자친구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예. 몇 년 전에 이혼하고 요즘 같이 지내는 남자라던데요. 완전 부부처럼.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가 마련해준 집에 며느리, 친정엄마까지 모자라 새 남자까지 끌어들였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나는 승우를 불렀습니다. 승우야, 엄마 좀 보자. 승우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너희 집에 누가 살고 있냐? 승우는 움찔했습니다. 엄마, 그게 장모님 계시고 그리고 나는 가차없이 물었습니다. 승우는 머뭇거리다 결국 뱉었습니다. 장모님 남자친구도 지내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 지금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 사정? 나는 웃었습니다. 내가 뭘 해줬지? 내가 너희한테 뭘 해줬어? 승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네가 결혼한다고 해서 적금 깨고 퇴직금 털어서 집 사줬지? 엄마, 근데 그 집에 며느리, 친정엄마까지 들이고 거기다 남자까지 끌어들여. 나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이해 좀 해줘. 뭐? 이해? 나랑은 못 산다고 나가고 거기선 부모도 아닌 사람 모시고 살아? 며느리가 조용히 있다 입을 열었습니다.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따집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친정 엄마 다친 거 아시잖아요. 다친 거 알아. 그래서 당분간 지내시는 거라며. 근데 왜 남자를 같이 모셔?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승우가 대신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피한 게 아니야. 이해 좀 해줘. 나는 더는 못 참았습니다. 너희 전부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승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진짜야? 진짜야. 내 집이야. 니들 집 아니야.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승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우리 잘할게.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늦었다. 내 마음도, 내 믿음도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결국 경고성, 퇴거 요구 편지를 보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승우와 지연 앞으로 정확히. 편지에는 분명히 적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이며
임의로 다른 사람을 동거시킨 것은 분가시 알리지 않은 사항이니 한 달 이내로 퇴거하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등기우편이 도착하고 며칠 후 승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집 비워라. 좋게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자. 승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엄마, 진짜요?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 해야 해. 나는 이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살아왔는데. 근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젠 모른 척 못하겠다. 며칠 뒤 승우와 지연은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야. 나쁜 짓 했어. 나는 싸늘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남의 집에 친정 엄마도 모자라 남까지 끌어들여 놓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나쁜 거야. 승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쿵 내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야.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가족이면 지킬 건 지켰어야지. 나는 승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한테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지 마누라 챙기자고 장모까지 내 집안에 들여. 내가 돈줄로만 보였나 보구나. 지연은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죄송해요. 하지만 오해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늦었어. 이젠 늦었어. 결국 승우와 지연은 한 달 내로 집을 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사이 사돈과 그 남자친구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돈, 사람 사는 거 뭐 별거 있나요? 같이 삽시다. 같이 살아야 정이지. 전화를 받지 않으니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문자로 연락을 하더군요. 사돈, 누가 자기 사돈이야? 나는 이 뻔뻔한 사람들에게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이삿짐을 싸면서도 내게 악을 썼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우리 이렇게 내쫓는 거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후회해. 너를 자식이라 믿었던 걸. 승우는 씩씩거리며 짐을 쌌습니다. 지연은 울면서 방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등 뒤로 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한 달 뒤 승우와 지연 그리고 사돈과 그 남자까지 모두 집을 비웠습니다. 텅 빈 집에 서니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집을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문지르고 닦고 오래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집안 여기저기 내가 원치 않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가며 나는 마음속의 찌꺼기도 함께 지워나갔습니다. 며칠 뒤 집을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부부는 싱긋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좋은 집이에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집으로 돌아와 새 커튼을 달았습니다. 부드러운 크림색 커튼. 햇살을 부드럽게 받아주는 얇은 천. 커튼 사이로 들어온 봄 햇살이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가볍게 흔들리는 나뭇잎,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나를 위해 사는구나. 나는 속삭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사돈도 그 남자도 어디론가 사라져 소식이 없습니다. 가끔은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없는 이 고요함이 내게 필요한 평화라는 것을.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했다. 진짜 잘했다. 나는 작은 화분을 샀습니다. 연보라색 라벤더. 거실 한켠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나서 한동안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승우도 지연도 사돈도 그 남자까지도 어디로 갔는지 살아는 있는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들었어? 아들네 이야기 말이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애써 무시하고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뭔데? 지인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들 내외 지금 아주 죽을 맛이라네.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혼할 뻔 했다는 말까지 들었어. 그 순간 나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인은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을 너무 챙기길래 처음엔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쫓겨난 뒤로는 힘들게 살더라고. 방 2칸짜리 전셋집 겨우 구해서 들어갔다네. 그래.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통쾌함이 차올랐습니다. 지인은 신이 났습니다. 그 전셋집 중개해준 중개사가 친구 아들인데 전해주기로 자기 며느리가 그 전셋집 들어가자마자 투덜거렸대. 방이 작네, 화장실이 별로네, 벽지가 어쩌네. 싸우고 울고 난리였대.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너희 눈에는 그 집이 작고 별로겠지.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해준 집은 당연하게 여겼으면서. 그런데 말이야. 지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더 웃긴 건 사돈이랑 그 남자 있잖아.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 둘이 싸웠대. 돈 문제로. 그 말에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지인은 속삭였습니다. 남자 쪽이 사돈한테 숨겨둔 돈 내놓으라고 했대. 자기랑 살면서 돈 써주는 거 당연한 줄 알았나 봐. 그래. 사돈은 또 사돈대로. 네가 나를 떠받들어야지 어쩌고 하면서 대판 싸웠대.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지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결국 둘이 손찌검까지 하고 남자가 집 나갔대. 사돈은 지금 빈털털이래.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늦봄의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타고 흘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내가 굳이 복수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야. 사람 인연이란 게 참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사람 인연 참 덧없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아주 천천히, 아주 깊숙이 웃었습니다. 승우야, 지연아. 그리고 사돈과 그 남자까지. 너희가 내 마음을 짓밟던 그날 나는 이미 이 결과를 예감했어. 누구 하나 떳떳한 삶을 살 수 없을 거라는 걸. 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느린 발라드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멜로디를 따라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잘 됐다. 입 밖으로 튀어나온 한마디. 거짓 없는 한마디. 그렇게 나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손에 넣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랗게 핀 개나리꽃이 햇살을 가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살 것 같네요.